이번엔 7차시 마지막 차시인데요. 제외 한국학교 지원 및 저희 개인적인 합격 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외 한국학교 지원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제외 한국학교에 지원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선생님들께서 제외 한국학교를 지원할 때 가장 큰 포인트를 두는 게 살기 좋은 나라를 정하시는 건데요. 아마도 싱가포르, 홍콩 등 우리나라에 비해 더 좋은 나라, 여건이 좋은 나라를 아마 선택하실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선진국에 산다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날씨, 의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그냥 대한민국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찾으신다면 제외 한국학교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생활비가 적게 들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동남아시아, 한국에 비해서 좀 못 사는 나라에 가게 되면 적은 돈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가장 안전한 나라. 물론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여러 안전한 나라가 대표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따지면 가장 안전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번째, 내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학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전부 다 도움이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제외 한국학교는 대부분 한국 교육과정에 외국어 교육과정, 추가로 특기 등 다양한 예체능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 학교에 비해서 더 많은 교육적 경험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내 아이가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괜찮은 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아닌 1살이나 2살, 특히 영유아를 데리고 나가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한국 병원이 있으나 한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 지인을 통해 싱가포르 한국학교를 다녀오신 선생님 얘기도 들었는데요. 아이가 어릴 경우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나라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잔병 치레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특히 어리고 병원을 자주 간다. 그런 경우에는 나오시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해외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이 부분은 제외 한국학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까운 곳만 가더라도 해외여행이 되고요. 또 적은 비용으로 인접국가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주변 근교 국가를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학교는 제외 학교마다 급여가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만큼 또 생활 비용도 다릅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는 급여가 좀 많은 편인데요. 1년 차일 때 처음 갔을 때는 사야 할 물건도 많고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년 차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또 생활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선생님들의 소비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카페인데요. 네이버에 제외국민 교육기관 교사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는 제외 한국 교육기관, 특히 제외 한국 학교를 지원하는 선생님들의 소통 공간인데요. 면접 후기, 그리고 생활기 등 다양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 한국 학교를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이 카페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면접 팁을 얻었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대한 생활의 안내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제외 한국 교육기관 정보 서비스라고 교육부에서 만든 누리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외 교육기관 파견자 길라잡이라고 자료실에 있는 파일인데요. 일반 초빙 파견교사가 아닌 관리자 대상으로 나온 자료집인데 이 안을 보시면 각 나라별로 주의해야 할 점, 생활 방식,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라 및 지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생활 여건, 급여, 학교 규모, 교육과정, 내 자녀 교육, 현지 치안, 생활 비용, 여행 여건, 여가 생활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생활 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제외학교는 교민들이 사는 지역이라 현지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급여, 고용휴직으로 선발하는 학교의 급여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주택수당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학교 규모입니다. 제외한국학교는 학교마다 다르나 유치원, 초중고, 통합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제가 근무했던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유치원 과정이 따로 없었고 이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국계 사설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요. 만약 7세 자녀와 함께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 가게 된다면 조기 입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입니다. 대부분 제외 한국학교는 한국교육과정, 외국어 교육과정, 예체능 교육과정으로 한국보다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주당 수업 시간은 한국에 비하면 매우 많습니다. 네, 이번엔 현지 치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외국인이라서 범죄에 많이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년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생활해 본 결과 위험한 지역 또는 밤늦게 다니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된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 내에서도 강력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치안이 위험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굳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하시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주택 임대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외 한국학교 중 홍콩 한국국제학교가 약 한국 돈 500만 원의 가장 큰 급여를 주지만 그에 따라 주거비도 굉장히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 급여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료, 생활비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잘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또 외국이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사 먹게 되면 한국보다 더 비싼 생활비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 여건입니다. 제외한국학교의 최고 장점이죠. 그래서 인접 도시만 가도 해외여행이고요. 저가 항공으로 근교 국가는 정말 저렴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가 생활입니다. 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가 시간은 충분하게 제공됩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서 즐길 거리는 매우 적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의 경우 골프나 수영 등 한국에서 쉽게 즐기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합격 비법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집중해서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공고문에 있는 자격 요건에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그 우대사항은 합격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우대사항 중에 첫 번째, 교과 수업 능력이 있는데요. 인천의 경우 수업 실기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실기대회에서 등급을 받은 선생님들은 교과 수업 능력을 그 등급 증서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있는 교육청이나 지역에 그런 대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과 후 교육활동 가능자입니다. 한국의 경우 방과 후 강사를 모집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제외학교는 그렇지 않죠. 한국인 선생님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방과 후 교육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교육활동이 가능하신다면 우대사항이 돼서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각종 특기 보유자입니다. 동영상 편집, 정보 관련, 음악, 영어, 각종 자격증이 있는 특기를 가진 선생님들은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원만한 성격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교민들끼리 많이 만나고 접촉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권이 서로 비슷하고 주거지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외학교 선생님을 선발할 때는 적극적이고 원만한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참고로 제외 한국학교 면접위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1차 서류 합격 후에 2차 면접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스펙이 뛰어난 선생님보다 제외학교에서 기존 선생님 혹은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선생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시에는 이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제외한국학교는 영어 교육 과정이 많고 원어민들과 함께 협력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합격 비결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입니다. 여기 보시는 생활스포츠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행한 자격증인데요. 배드민턴 관련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발급해준 배드민턴 공인심판, 국민생활체육 농구교실 지도자증, 농구 관련 지도자 자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을 좋아하는데요. 단순히 저만 즐길 뿐만 아니라 약간의 노력만 하신다면 지도자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접기, 그다음에 풍선아트, 이런 것들도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여러분들 교직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태권도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이접기나 풍선아트의 경우 지역 문화센터라든지 대형마트 문화센터에 수강을 하시면 어느 정도 수강을 하시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격증 취득을 원하신다면 이런 여러 기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특기 지도 이력입니다. 제가 배드민턴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배드민턴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감독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맡는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협회에 꼭 등록을 하셔서 지도 경력 확인서를 꼭 받으시면 좋고요. 또 운이 좋아서 아이가 인천시 내에 소년체전에서 2위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을 또 모아두기도 했고요. 또 제가 한국사 능력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교에서 한국사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 혹은 공문을 이렇게 모아두시면 좋고요. 마지막은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초등학생들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종 특기 이력, 공적인 문서를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는 위촉장인데요. 많은 위촉장 중에 그냥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원 모니터 단원, 교육청에서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 평생교육 강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면 그 관련된 위촉장을 꼭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외학교에 지원할 때 이 위촉장은 여러분들의 경력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관련 사진을 제시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제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농구를 가르쳤던 모습, 그리고 탁구를 지도했던 모습,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식인데요. 제가 풍선아트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풍선아트를 데코레이션했던 사진 등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사진을 모아두시고 지원서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격에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저 역시 기존의 자격증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 초빙교사가 되었는데요. 추후에 또 다른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어 관련 활동인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 홍보원의 지원을 받아 독도 관련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수업을 진행한 후에 이렇게 기념사진을 좀 찍어서 제 개인적인 자료로 보관하고 있고요. 또 한국어 관련해서 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짜리 연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한국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수를 받는 것도 좋고요. 또 한국어 능력시험이라고 제외 동포 혹은 외국인만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은 시험 볼 수 없고요. 외국에 있을 때 볼 수 있는데요. 듣기, 쓰기, 읽기 등 이렇게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또 제외한국학교를 지원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학교의 연구활동으로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교육부에서 해외 한국 학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2015학년도 이때 제가 제외 한국 학생을 위한 12년 단계별 진로 프로그램의 연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와 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 이름이 있는 부분을 원본 대조필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교육부 지원 사업은 가산점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연구에 대한 수당 및 체험비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도 해외에서 교사 생활을 해보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외한국학교 근무는 단순히 한국 생활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절대 편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외한국학교 근무를 통해 재외동포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고요. 또 어려운 환경, 외국 환경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자료는 티처빌 자료실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티처빌 교사 지원 플랫폼 쌤동네 훈이훈이 채널에서 주기적으로 재외 학교 모집 관련 공문을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도 해외에서 교사 생활해보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